80년대 급진주의가 있었는데 80년대 급진주의는 레닌주의거든요. 네네. 근데 사회주의가 멸망했지만 아까 사회주의적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남아서 지금의 PD를 이루고 있다. NLPD 중에서 PD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고 네. 그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반미 반에서는 대부분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반미 아까도 쭉 강령을 보시면 반미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7년 8년에 스티브 잡스 열풍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반미 운동하면서 왜 아이폰 갖고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갔다. 뭐 이런 게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지금 진보의 결정적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국제주의의 전통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번성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번성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반개방, 한미 FTA, 한 EU FTA, 뭐 도하 개발 아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냐면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그 어떤 아이폰 열풍 이거 하고 두 번째는 한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논리에 그건 안 통하는 거지. 그런 게 사라졌어 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뭐 제주 강정이랄지 뭐 이라크 파병이랄지 이런 것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옛날의 급진주의는 주로 미국 반대하자, 뭐 누구 반대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색채가 거의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사회당이거든요. 2001년도. 네. 그리고 2006년도 1심의 사건이 노동당 안에서 벌어지니까 아까 트로츠 계열의 노동자 연대들이 그걸 국가범법으로 왜 처벌하냐 막 그러고 싸웠어 같이 주사파랑. 그 다음에 통진당 결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정희나 뭐 경기동부는 유시민이나 심상정이 걔네들이 종북이란 걸 모르지 않았다고. 근데 버젓이 그냥 통진당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 진보파들이 여기서부터 나도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 한국의 그 운동권 안에 있는 종북파에 대해서 너무 온건해. 너무 이렇게 봐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범인연 사무처장이잖아. 어디 가서 뭐 전국연합조차도 나랑 악수 잘 안 하려 그래. 악수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나랑 뭐 하려 그러질 않아.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나 그런 게 없지. 그렇죠. 과거에 이제 PD 운동권들이 특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는 NL 특히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들의 공통된 이제 문제의식 또는 그들의 공통된 목표가 어쨌든 기득권 또 보수 무슨 우익 반보수 뭐 이제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연대하고 뭐 이제 우선적인 게 그거기 때문에 뭐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의 지금 뭐 이렇게 양경수 지금 위원장이죠, 현재 양경수 씨가 위원장이죠. 근데 그 2001년도에 경인청년 의장 했다고 지금 그 이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뭐 경인청년은 경기 인천 지역 총학생회 연합 그러니까 한 총련의 바로 산하 지역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인총련은 사실상 이제 경기 동부의 핵심인 외대, 영인 외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활동했던 97년, 96년만 하더라도 사실 경인총련은 외대 출신, 영인 외대 출신의 당시 이석기 라인의 핵심 주사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경수 위원장이 2001년도에 경인청년 의장을 했다고 하면 저는 특히 외대 출신이고 저는 100% 당시 이석기 라인의 그 핵심들로부터 저는 교육되고 그들로부터 보호되고
지금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까지 저는 추대되고 또 그렇게 조직된 지도부다라는 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노총이 NL 주사파 조직으로 장악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좀 위급한 문제고, 그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 또 민주노총 내에서도 저는 이렇게 NL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그 NL 주사파들의 이런 행태를 좀 경계하고 그들이 지도부에서 저는 역할을 못하도록 저는 만들어가는 그 자정 좀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거 없이는 민주노총도 발전이 어려울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요거를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80년대 중반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한 인간 해방을 주장합니다. 다르죠. 그다음에 그리고 모호한 인간 해방에서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던 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을 특별하게 간주하는데 이건 실물이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관념적인 것 같아. 끼워 넣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농민은 없죠. 네. 농민이 사라진 시대의 어떤 적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속 노동자와 같은 정통 노동자들의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피즘은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고 뭐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금속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이런 생각 안 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대도시의 나이가 어린 지식인들, 특히 20대 여자애들, 여기가 진원지 같아. 그래서 20대 여자애들이 그다음 좀 넘기시면 아유, 그렇게 긴데.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전통적인 사회주의는 정치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을 만들고 그렇죠. 권력을 네. 장악하는 건데, 네. 이 동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막 이러면서 뭐 하여튼 좀 문화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생태 중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같은 낭만적인 성향,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하나, 사회 서비스 노조의 공공화, 이게 현실적인 주장인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모호해.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주장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반미, 반제국주의와 결합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자꾸만 인간성, 네. 이거랑 결합시켜. 예, 예. 그러니까 전장현처럼 네. 전장현이 됐든 공공호소 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산이 어떻고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정도는 보장해 주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굉장히 서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죠. 전장현이 주장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뭐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그거를 예산하고 결부시켜야 되잖아. 예산하고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적정성하고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려야 돼. 그래서 당신들은 이동권을 보장해. 아니 몇 조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그 사회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현실에 부닥친 그런 단체, 그런 개인들은 난 주장할 수 있다고 봐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국가 전체의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을 다 알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처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어쨌든 과거에 이렇게 PD 계열들이 지금 곳곳에 이제 그런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장 어쨌든 그 이협적인 민주노총의 지금 특히 이석기 NL 주사파들의 장악, 민주노총의 그런 이 부분이 가장 1순위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좀 다루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중심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노동 대중의 요구가 아닌 것 같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범법 같은 걸 갖고 집회를 주로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운수노조 전장현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주목하는 거는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는 걸 보면 말이 그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여기도 그래 세월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 충분성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네. 인간다운 삶이라는 네.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모토를 보고 막 싸운다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가장 집약적으로 정리해둔 문서가 약간 내가 볼 때는 이 민중주의 이 계열인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고, 네. 근데 그 아까 이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는데 나는 우병우 영화, 우병우라고 있었잖아. 왜? 우영우, 네. 우영우. TV 드라마죠. 우영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드라마. 불편했던 것도 그래.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옳은 거고, 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성, 어떤 근원적인 인간 휴머니티랑 연관돼 있는 거니까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물론 주사파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은 더 확산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 과거에 이제 이 PD 운동권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NL 주사파들 이제 이들이 민주노총에 좀 공존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 내에서 NL 주사파를 척결하는 거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더 앞으로 그 한 번 더 이렇게 민주노총 관련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한다면 지금 민주노총 내에 지금 상계돼 있는 경기 동부연합의 주요 인물들 좀 이들을 좀 분석해서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또 그들의 활동을 좀 제약하게 하는 거, 제약하는 거, 좀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걸 할 수가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네.